월급이 끊긴 순간 후의 시작. 59세 퇴직자의 씁쓸한 고백.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뚝 끊기고 회사에서 팀장님이라 불리며 누리던 자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순간 말이죠. 머릿속으로야 다들 이제 퇴직하면 편하게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취미도 즐기고 그동안 못 누렸던 여유도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닥쳐보면 생각보다 훨씬 큰 공허함과 불안감이 몰려와서 당황하게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59세 퇴직자의 입장에서 바로 그 월급이 끊긴 순간에 찾아오는 후회와 씁쓸함, 그리고 실제로 겪은 충격적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은퇴를 눈앞에 두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은퇴하셨지만 아직 마음 한켠에 허전함이 가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실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전해드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다르게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꽤나 비슷한 고민으로 귀결됩니다. 아, 내가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 데라는 후회죠. 물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죠?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아차 하며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혹은 아직 모르는 앞으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해주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첫 번째 사례. 퇴직 후 불청객처럼 찾아온 나 홀로 시간. A씨는 공기업에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59세에 드디어 퇴직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들뜬 마음이 컸다고 해요. 드디어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는구나. 이제 내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쓰면 되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퇴직하고 나니 손에 쥔 것보다 놓쳐버린 게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 쉽게 늦잠을 자게 되고 한두 번은 좋았지만 세 번째 날부터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더랍니다. 늘 출근 준비하느라 분주하던 시간대를 멍하니 보내니까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노는 게 뭘까? 싶어서 TV를 틀면 아침부터 시사 프로그램이나 드라마가 나오죠. 한두 시간 보다가 갑자기 이게 내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전 직장에서의 뿌듯했던 순간, 팀장님이라 불리며 어떤 문제를 해결해냈을 때의 성취감이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다시 회사에 돌아갈 수도 없고 아내나 자녀에게 그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못하니까 점점 혼자 우울해지고 외톨이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죠. 결국 A씨는 자신이 꿈꾸던 퇴직 후 여유로운 일상이 아니라 목적 없이 방황하는 나 홀로 시간에 지쳐버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간단해요. 퇴직 전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회사 안 가도 돼서 좋겠다 수준의 막연한 기대감만으론 금방 지루해지고 외로워지기 십상이거든요. 두 번째 사례. 뚝 끊긴 월급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 B씨는 퇴직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기업에서 꽤 안정적인 급여를 받았고 이미 내 집 마련도 어느 정도 해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퇴직하면 수입은 좀 줄겠지만 그래도 연금이나 퇴직금 조금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서 보니 월급이란 게 정말 매달 제때 정확히 들어왔다는 점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줬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한 달에 들어올 돈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니 저축이나 지출 계획을 세우기도 쉬웠는데 갑작스레 큰 돈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졌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여유롭게 지내겠지 했던 B씨도 은근슬쩍 늘어나는 지출에 제동을 걸기 어려웠다고 해요. 식비, 공과금, 취미생활비, 가족들에게 줄 용돈,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수리비 같은 잡다한 지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슬슬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퇴직 전에는 관심 없던 재테크 책을 잔뜩 사서 읽어보고 지인들에게 투자 정보를 묻기도 했는데 이미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투자 방법을 익히고 시험해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뭔가 배워서 시도해야겠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돈 잘못 굴렸다간 손해만 보는 건 아닐까 싶으니까.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마음고생만 심해졌다는 겁니다. 결국 B씨가 말하길 우리는 막연히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달 얼마를 쓰고 은퇴 후에는 어느 정도 지출 구조로 살아갈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은 결국 퇴직 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저축 습관 혹은 경제적 투자적 안목이 될 테고요. 3. 세 번째 사례, 인간관계의 소외감과 재취업의 벽. C씨는 평소 사교성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었고 직장 동료들과도 꽤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당연히 연락하고 지내겠거니 생각했는데 현실은 냉담했어요. 그전에는 매일 사무실에서 보면서 커피 한 잔 나누고 퇴근 후에 한잔하며 이야기 나눴던 사이였지만 막상 퇴직을 하니 회사 정보나 업무 이야기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다네요. 예전에는 회식이든 프로젝트든 뭐든 빠짐없이 참여하고 부하 직원부터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 함께하며 관계를 쌓아왔는데 이제는 그 모임에 자연스럽게 끼기 어려운 겁니다. 본인은 퇴직자니까 불러주면 민폐일까 싶어서 망설이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퇴직하셨는데 바쁘실 텐데 괜히 불러서 신세만 지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결국 연락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도 C씨는 워낙 성격이 좋으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경력이 있으니 작은 회사나 기관의 컨설턴트나 계약직 형태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알아보니 나이가 60을 눈앞에 둔 사람을 정규직으로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고 프리랜서 일감도 생각처럼 많지 않았다네요. 조금만 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던 단순한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결국 C씨는 적지 않은 시간을 내가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된 건가 하고 자책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인간관계도 예전만 못하고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새로운 네트워크라고 말합니다.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는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 내가 별도로 구축해둔 공동체나 동호회 혹은 전문 분야 네트워크가 있어야 은퇴 후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은퇴 후 삶을 좀 더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위 사례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퇴직 후에는 회사가 주던 직책과 월급이라는 울타리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생각보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충격을 덜 받고 후회 대신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보자 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전부터 구체적인 활동 계획 세우기. 단순히 더 쉬겠다가 아니라 매주 3번씩은 운동을 하고 격주마다 봉사활동을 해볼까? 처럼 구체적인 스케줄을 잡아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퇴하고 첫 1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기간에 무엇을 할지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공허감을 덜 수 있습니다. 재무계획 수립. 퇴직금이 들어오면 우선 어디에 얼마를 배정할지 확실히 정하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든 예적금이든 혹은 연금 상품이든 간에 어느 정도는 전문가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돈이란 게 가만히 두면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고 어떤 식으로든 굴려야 한다면 성급한 결정보다는 체계적인 학습과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관계와 네트워크 유지 확장. 회사를 그만두면 자연스레 소원해지는 인맥이 생깁니다. 또래 친구들이나 가족, 이웃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데 노력이 필요해요.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얻는 정보와 정서적 지지는 은퇴 생활의 외로움을 덜어줄 뿐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일거리와 취미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죠. 자기 정체성 점검. 회사원, 팀장, 과장 우리는 직급과 명함을 붙잡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퇴직하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갑자기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일 외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미리 생각해보고 그 부분에
에너지를 쏟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 관리. 은퇴 후엔 우울감에 빠지기 쉬워요. 자신이 무가치해진 것만 같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기를 쓰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운동이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살면서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선가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60세 전후에 퇴직한다 해도 앞으로 3040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좀 편하게 쉬어야지라고 생각하기엔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죠. 월급이 끊긴 순간 후회가 시작된다. 이 말에는 어느 정도 사실이 담겨 있지만 꼭 모든 사람이 똑같이 후회만 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미리 깨닫고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은퇴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로 들었던 A씨, B씨, C씨 모두 시간이 좀 지나서야 각자의 길을 조금씩 찾아 나갔다고 해요. A씨는 지역 동호회를 만들어서 소소한 봉사활동과 등산 모임을 운영하며 즐거움을 찾았고, B씨는 재무 설계를 다시 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투자와 저축을 이어가며 안정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C씨는 전문성을 살려 동네 주민센터나 중소기업 컨설팅으로 일을 시작해 이제는 오히려 전보다 더 자유롭고 보람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혹시라도 나는 이제 직장에서 나왔는데 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 하고 막막한 분이 계시다면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걸음씩 지금부터 준비하고 늦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직장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의 무대에서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결국 은퇴 후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니까요. 앞으로 퇴직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될 인생 전환점입니다. 그 순간의 충격과 공백감은 어느 누구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공백을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준비된 줄 알았다. 50대 초반 평생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면서 나는 확신했다. 이제 자유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며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다. 1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뭘 착각하고 있었지? 사람들은 흔히 조기 은퇴가 행복의 문을 열어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일찍 은퇴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쏟아진다.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한다.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해진다.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너무 빨리 은퇴하면 왜 망하는 걸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1. 돈은 충분하다 생각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정년퇴직보다 10년 일찍 퇴직한 48세 금융업 종사자 김씨는 평생 절약하며 살았다. 15억 가까이 모았고 은퇴 후에도 적당한 투자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떠나자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터졌다. 자녀 교육비 대학 등록금과 유학 자금으로 매년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부모님 부양 건강이 나빠진 부모님 병원비로 예상을 뛰어넘는 지출이 필요했다. 자신의 건강 문제 퇴직 후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로 당뇨가 생기면서 의료비가 증가했다. 김 씨는 3년이 지나서야 현실을 깨달았다. 15억이면 평생 쓸 줄 알았는데 3년 만에 3억이 사라졌다. 그는 결국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50대 중반의 경력자로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너무 빨리 은퇴하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돈이 줄어든다. 2. 은퇴 후 시간이 많아 좋을 줄 알았다. 하지만 너무 외로웠다. 50대 초반 퇴직한 대기업 연구원 박 씨는 늘 바쁜 직장 생활을 해왔다. 이제는 내 시간을 갖겠다 고 결심하며 퇴직했지만
막상 회사를 나오자 매일이 너무 길었다. 퇴직 후 첫 한 달은 좋았다. 늦잠을 자고 여행을 다니고 책도 읽었다. 두 달이 지나자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 답답해졌다. 친구들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느라 바빴고 은퇴한 동료들과 만나는 것도 한두 번뿐이었다. 집에서 혼자 TV만 보는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다.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지만 일이 없는 삶은 오히려 삶의 의미를 빼앗아간다. 결국 박 씨는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3. 배우자와 함께할 시간이 많아 좋을 줄 알았다. 하지만 갈등이 더 커졌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다. 50세 조기 은퇴한 공무원 이 씨는 아내와 함께 전원 생활을 꿈꾸며 강원도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처음엔 여유로운 삶이 좋았지만 점점 문제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집에만 있는 남편이 답답하다며 아내가 불만을 표출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 보니 소소한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많아졌다. 아내는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했지만 이 씨는 한적한 삶을 원했다. 결국 이 씨는 2년 만에 전원 생활을 접고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그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은퇴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갈등이 더 많아졌다고 후회했다. 조기 은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다. 은퇴 전 현실적인 재무 계획을 세워라. 돈이 많아 보여도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반드시 발생한다. 자녀 교육비, 건강 문제, 부모님 부양비 등을 고려해 최소 70세까지의 재정을 점검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계획하라. 일을 완전히 그만두기보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져야 한다.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무료함이 찾아온다. 부부 관계를 고려하라. 은퇴 후 생활 방식에 대한 서로의 기대치를 맞추지 않으면 큰 갈등이 생긴다.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은퇴 후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율해야 한다. 결론 너무 빨리 은퇴하면 망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꿈꾸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너무 일찍 은퇴하면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 돈만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심리적, 관계적, 생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나는 준비된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너무 빨랐다. 이 한마디가 후회가 되지 않도록 은퇴 전 더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조기 은퇴 준비 없이 하면 망한다.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적인 대안. 50대 초반의 은퇴 정말 좋은 선택일까? 많은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꿈꾼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는 자유로운 삶을 상상하며 직장 생활을 버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너무 빨리 은퇴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심지어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다. 50대 초반 은퇴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다.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모았으니 쉬어야지. 회사 생활은 이제 지겹다. 남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은퇴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돈이 충분하다고 해서 혹은 단순한 자유를 원해서 무턱대고 퇴직했다가는 큰 후회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기 은퇴 후의 삶이 망하지 않을까? 전문가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1. 조기 은퇴 후 가장 먼저 후회하는 것 돈,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평생 일하면서 번 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지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현실적인 해결책 은퇴 전 10년간의 지출 시뮬레이션을 하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예상되는 월 생활비만 계산하는 실수를 한다. 하지만 10년 단위로 길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고정 지출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등. 가변 지출 건강관리비, 부모 부양비, 자녀 결혼 지원비,
취미생활비, 예상치 못한 지출 질병, 사고 예상 밖의 투자 손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피할 수 없다. 나는 건강해서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나이 들면 누구나 예기치 않은 병원비를 감당해야 할 일이 생긴다. 은퇴 전 10년간의 지출을 가정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2. 조기 은퇴 후 가장 큰 함정 너무 한가해서 미칠 것 같다. 사람들은 은퇴 후 자유를 원한다. 하지만 은퇴한 지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이런 말을 한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 미칠 것 같아.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너무 무료하다. 회사에서의 일상은 스트레스도 주지만 동시에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해준다. 이를 갑자기 잃어버리면 생각보다 빨리 공허함이 찾아온다. 현실적인 해결책 은퇴 후에도 일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조기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은퇴 후에도 할 일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 파트타임 직업을 고려하라. 예를 들어 50대에 퇴직한 후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가벼운 컨설팅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무료함을 피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일이 곧 삶의 의미가 된다. 사회적 모임을 만들거나 참여하라. 퇴직 후 혼자만의 생활을 하면 생각보다 더 외로움을 느낀다. 등산, 독서 모임, 봉사활동 등 주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해야 할 일을 정리하라. 단순한 취미 활동도 좋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지 않으면 막상 은퇴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3. 배우자와의 갈등 이렇게 싸우게 될 줄은 몰랐다. 은퇴 후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많은 부부들이 예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다. 맨날 집에서 같이 있으니 싸움만 늘었다.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배우자는 나보고 자꾸 뭔가 하라고 한다. 은퇴 후에는 부부 관계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 한쪽은 여전히 바쁜데 다른 한쪽은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 리듬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해결책 은퇴 후에 라이프 스타일을 미리 맞춰라. 각자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라. 배우자가 원하는 생활 방식이 다를 수 있다. 한쪽은 활동적이고 싶고 한쪽은 조용한 삶을 원할 수도 있다. 서로의 기대치를 조정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할 새로운 루틴을 만들라. 예를 들어 주 23회 함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배우자가 늘 옆에 있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도록 각자의 생활 공간과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조기 은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5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것이 꿈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은퇴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다시 한번 계산하라. 은퇴 후에도 일하거나 활동할 계획을 세워라. 배우자와의 생활 방식을 미리 조율하라.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은퇴한 걸까?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은퇴 후의 삶을 더욱 깊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조기 은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연금만 믿다 망했다. 은퇴 후 거리로 내몰린 이들의 충격적 인생. 안녕하세요. 다들 은퇴 후의 삶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은퇴 준비라고 하면 딱히 뾰족한 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넘어가곤 하죠. 문제는 정작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상상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닥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위에서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면서 갑작스럽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연금만 믿다 망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은퇴 이후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적절한 소득 대체율을 갖춘 연금을 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거기에 퇴직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생활비, 아프면 드는 병원비, 자녀에게 기대하는 마음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서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은퇴하면 이거 생각보다 훨씬 힘드네 라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들어 왜 단순히 연금만 믿었다가 문제가 생기는지, 그로 인해 어떻게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들으며 혹시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미리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례 1. 20년 다닌 직장에서 나름 잘릴 일 없을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에 명예퇴직 당하신 김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왔습니다. 오래 다니긴 했지만 직책이 높거나 임금이 팍팍 오른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놓고 국민연금 가입은 꾸준히 했으니 은퇴해도 연금으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김 씨는 58세에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60세까지는 다닐 줄 알았는데 훨씬 일찍 퇴직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나마 받은 퇴직금도 있었지만 그동안 묵혀뒀던 주택대출금 일부와 자녀 교육비로 금방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몇 달 후에는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별다른 재취업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문제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매달 100만 원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100만 원이면 적지는 않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생활비를 따져보면 월세, 공과금, 식비만 해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결국 김 씨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택배 상하차나 일용직 건설 현장을 전전하게 됐어요. 체력은 이미 예전 같지 않은데 작은 안전사고라도 나면 당장 몇 달간 일을 쉬어야 하고 그러면 수입이 바로 끊깁니다. 아플 때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매달이 벼랑 끝인 상황이 반복됐죠. 김 씨가 제일 억울해하는 부분은 난 분명히 국가가 시키는 대로 성실히 국민연금을 넣었고 중간에 해약도 안 했는데 왜 내 노후는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사실 김 씨는 잘못이 없어요. 다만 현재의 연금 구조가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엔 부족하고 조기 퇴직도 빈번해진 세상이라는 걸 간과했던 거죠. 사례 2. 부모님 연금까지 자녀에게 끌려다닌 결과 거리에 내몰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인 박 씨 가명 부부 이야기입니다. 부부 모두 공장 근무로 평생 일하셨고 아이 셋을 키우느라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빚내서 집을 사긴 했지만 아이들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까지 보태다 보니 이미 퇴직 전부터 자금 사정은 빠듯했죠. 퇴직 후 이 부부가 의지할 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전부였는데 퇴직연금도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엔 우리 애들이 좀 도와주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큰 아이는 결혼 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둘째, 셋째도 대학을 졸업해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아이들 역시 각자 가정 꾸리고 대출 갚느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 연금에서 손을 빌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결혼 자금이나 아이 키우는 비용이 큰 몫을 차지하니까 부모님이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으세요? 라는 식으로 호소하니 박 씨 부부도 자식이 안쓰러워 돕다 보니 자기들 생활비를 점점 줄여야 했습니다. 문제는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길 때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니까 집을 유지하기도 버거웠고 결국 집을 처분했는데도 부채를 다 못 막았어요. 살 곳을 찾아 전전하다가 월세가 밀리는 상황까지 오니 박 씨 부부는 정말로 방 한 칸에도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자녀한테 조금만 덜 퍼줬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는 이미 늦었고 본인들은 이제 작은 쪽방 같은 곳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각자 한 달씩 지인의 집 혹은 지하실을 돌며 생활하고 있고요. 박 씨가 연금만큼은 우리 인생의 안전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쉽사리 무너질 줄 몰랐다고 토로할 때 그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사례 3. 사장님 칭찬만 믿다. 역전당한 자영업 은퇴자. 마지막 사례는 60대 중반의 자영업자 출신 이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오래전부터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가게가 크게 번창한 건 아니었지만
동네 단골이 꾸준히 찾아올 정도로 유지는 됐죠. 문제는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급감했고 그때부터 계속된 불황으로 기존 저축을 몽땅 털어 운영비를 대다가 결국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영업자 특성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소득 신고를 실제보다 적게 한 경우도 많잖아요. 이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돌아올 금액 자체가 적었고 2030대에 길게 가입한 게 아니라 40대 중반 이후에야 가입을 시작했거든요. 뭐 그래도 식당 운영만 잘 되면 언젠가 가게를 팔아서라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폐업 후엔 별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식당을 정리하면서 빚이 좀 남았고 그마저도 월 수입이 없으니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온종일 구직 사이트를 뒤져도 60대 중반을 채용해줄 곳은 많지 않습니다. 단기 알바나 일용직이 전부지만 나이 드니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이 씨는 국민연금을 받아도 월 7,080만 원 수준이라 사실상 주거와 식비를 동시에 해결하기 힘듭니다. 결국 이 씨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알아보려 했지만 대기자 수가 엄청났어요. 당장 몇 달간은 지인의 창고에 얹혀 지내며 여기저기서 일자리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으로 그래도 한 동네에서 사장님 소리 들으며 살았던 분이 은퇴 후에는 정말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며 좌절하고 계시죠. 이야기를 마치며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이렇게 세 분의 사례를 들으니 막연히 연금만 기대했다. 퇴직 이후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좀 더 피부로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난 정규직에 꽤 오래 있었는데 난 남들보다 더 많이 벌 때가 있었는데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계산이 먼저입니다. 은퇴 후 매달 어느 정도의 고정 지출이 예상되는지 재산과 연금에서 실제로 받을 금액은 얼마가 될지 세세한 항목까지 미리 적어 보셔야 해요. 연금 외 수입원을 고민하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부업이나 투자, 아니면 재취업 등을 통해 활로를 찾으셔야 해요. 은퇴 시점을 너무 늦추거나 너무 일찍 해버리지 마세요. 무리하게 버티다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쫓겨나면 그만큼 충격이 큽니다. 반면 너무 일찍 퇴사하면 연금 수령 시기와도 어긋나죠. 자녀 지원은 내가 우선인 걸 잊지 마세요. 부모가 무너진 뒤에 자녀도 어떻게 도울 수 없습니다. 서로가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해요. 사실 은퇴 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국가 제도나 회사 정책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고 한탄만 할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점이죠.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매달 지출 패턴을 점검하고 노후 자금을 모을 방법을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건강 관리를 해두는 거예요. 체력이 곧 경쟁력입니다. 또 60세, 70세 넘어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일거리를 미리 알아두면 은퇴 시점에 덜 당황스럽겠죠. 가장 중요한 건 연금만 믿고 있어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노후는 찾아오고 삶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괜찮겠지 하고 계시다면 부디 오늘 사례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내 미래가 거리로 내몰리는 비극적 상황이 되지 않도록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최대한의 준비를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후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 당신의 황금길을 망치는 지름길. 야, 자네 아직도 그렇게 꽉 막혀서 살아? 인생 뭐 있어? 한번 사는 인생 즐겨야지. 반갑게 만난 친구 녀석이 던진 말에 울컥했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책이나 읽으며 소박하게 살고 싶었는데 친구는 저를 답답한 꼰대 취급하며 욜로 라이프를 강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무리한 투자에 손을 댔고 힘들게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들과의 만남은 당신의 황금길을 잿빛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기는 사람 묻지마 투자, 대박의 기회. 사례 1. 김씨 아저씨의 씁쓸한 경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김씨 아저씨는 은퇴 후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로부터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말을 듣고 솔깃했습니다. 친구는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며 자신이 투자한 종목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친구의 말을 믿고 노후 자금을 투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의 주가가 폭락했고 결국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도록 유혹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노후 자금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2.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람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살아야지. 사례 2. 박 여사님의 후회. 박 여사님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박 여사님에게 이제 돈 쓸 때도 됐다며 값비싼 여행, 명품 쇼핑 등을 권유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친구들의 말에 휩쓸려 과소비를 시작했고 결국 노후 자금이 바닥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은퇴 후에는 제한된 수입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3.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 세상 참 힘들다. 살맛 안 나네. 사례 3. 이 선생님의 우울. 이 선생님은 은퇴 후 봉사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 선생님에게 이제 늙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 점점 의욕을 잃었고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은퇴 후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은 당신의 기분을 다운시키고 삶의 의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어두운 미래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현명한 선택, 행복한 은퇴 생활. 물론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당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2. 건강한 취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 함께 운동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 건강한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3. 당신의 꿈과 목표를 지지해주는 사람, 당신의 은퇴 후 계획을 응원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당신의 황금기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보세요. 김씨 아저씨의 눈물 묻지 마 투자의 덫. 은퇴 자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 은퇴 후 3년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지난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김씨 아저씨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문을 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김씨 아저씨는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친구의 달콤한 유혹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친구는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지금이 투자 적기라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투자한 종목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랑하며 김씨 아저씨에게도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친구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화려한 수익률에 현혹된 김씨 아저씨는 결국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의 주가는 폭락했고 김씨 아저씨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은퇴 자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 그들의 달콤한 유혹. 김씨 아저씨의 사례는 안타깝게도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은퇴 자금을 유혹합니다. 이들은 주로 동창회, 친목 모임 등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후 투자를 권유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묻지마 투자를 부추깁니다. 묻지마 투자, 그 숨겨진 위험. 묻지마 투자는 말 그대로 아무런 정보나 분석 없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은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이에나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은퇴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도록 유혹합니다. 은퇴 자금을 지키는 현명한 투자 전략. 은퇴 후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쫓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1. 분산 투자.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장기 투자.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3. 전문가의 도움.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투자 목표, 위험 감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줄 수 있습니다. 4. 검증된 정보. 투자 정보는 반드시 검증된 출처에서 얻어야 합니다. 지인의 말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5. 냉정한 판단. 투자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김씨 아저씨의 사례를 통해 배우는 교훈. 김씨 아저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묻지마 투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자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이에나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소중한 은퇴 자금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명한 투자 전략으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박 여사님의 눈물. 과소비의 늪. 은퇴 후 삶을 집어삼키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저는 친구 따라 파산했습니다. 지난달 저는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힘겹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박 여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온 박 여사님은 은퇴 후 그동안 꿈꿔왔던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박 여사님에게 이제 돈 쓸 때도 됐다며 값비싼 해외여행, 명품 쇼핑 등을 권유했습니다. 친구들의 부추김에 넘어간 박 여사님은 어느새 과소비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여사님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노후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 여사님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은퇴 후 과소비 왜 위험할까? 박 여사님의 사례는 은퇴 후 과소비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과소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1. 줄어든 소득, 늘어난 지출. 은퇴 후에는 연금이나 저축 등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소비는 이러한 제한된 수입을 빠르게 고갈시키고 빚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불안감. 은퇴 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소비는 결국 더 큰 불안감을 초래합니다. 3. 사회적 고립. 과소비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고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 습관, 행복한 노후의 시작. 은퇴 후 과소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산 계획 매월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예산 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2. 소비 습관 점검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3. 건전한 취미생활 과소비 대신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운동, 독서, 봉사활동 등은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4. 전문가, 상담, 재정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재무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은퇴 후 과소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명한 소비 습관을 통해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과소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여사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삶, 꿈이었나, 악몽이었나, 긍정을 앗아가는 부정의 그림자, 은퇴자, 우울증 심층 취재. 선생님 괜찮으세요?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이 선생님의 댁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 선생님은 봉사활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선생님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요즘 통 잠을 못 자.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아. 이 선생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지. 괜히 나서서 힘 빼지 말고 몸이나 챙겨. 이 선생님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열정을 비웃고 꿈을 깎아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부정적인 말들이 쌓여갈수록 이 선생님은 점점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이 선생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은퇴자 우울증 사회적 타살인가? 이 선생님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지지 부족이 은퇴자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은퇴는 흔히 끝으로 인식되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과 부정적인 말들은 은퇴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삶의 의욕을 꺾습니다. 노인은 짐짝이라는 낙인, 사회적 편견의 덫. 우리 사회에는 노인은 짐짝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은퇴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우울증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1. 노인 혐오 발언 틀딱, 꼰대 등 노인을 비하하는 발언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노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2. 세대 갈등 젊은 세대와 노년층 간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비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3. 노인 소외 노인들은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독감과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긍정의 힘 은퇴 후 삶을 바꾸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은퇴자들이 있습니다. 1. 봉사활동은 은퇴 후 삶의 의미와 보람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평생 교육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고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사회적 지지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는 은퇴 후 삶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은퇴자 우울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1.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노인을 짐짝 취급하는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세대 간 소통 강화, 젊은 세대와 노년층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3. 노인 사회 참여 확대,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4. 정신건강 지원 강화, 은퇴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선생님의 희망, 우리 모두의 희망. 이 선생님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 선생님의 희망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만나면 독되는 사람들 과학으로 풀어보는 황금기 방해꾼.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살아야지. 반가운 얼굴로 술잔을 건네는 친구의 말에 솔깃하셨나요? 은퇴 후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잠깐, 과학은 당신의 욜로 라이프에 빨간불을 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뇌과학, 심리학, 행동경제학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은퇴 후 만나면 독이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파헤쳐 봅시다. 1. 뇌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부정적인 사람들. 세상 참 힘들다. 살맛 안 나네. 에이,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늙으면 다 똑같지.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마 축 처지고 의욕이 사라질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뇌의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인데 이게 쪼그라들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죠? 다 늙어서 뭘 하려고 그래? 이런 말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리거든요.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말은 뇌를 정체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과학적 근거. 코르티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우울증,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출처 머규 B. S. 2007. 피지 알러지 언드 NUROBIOLOGY of Stress and Adaptation Central Role of the BRAIN. 신경가소성.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능력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환경은 이 능력을 저해합니다. 출처 도이지 N. 2007. 더 BRAIN that changes itself. 2. 지갑을 얇게 만드는 과소비 유혹자들.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살아야지. 야, 이번에 새로 나온 명품백 봤어? 완전 예뻐. 우리끼리 해외여행 한번 가자. 인생 뭐 있어? 이런 말에 넘어가 충동적인 소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감은 잠시, 후회는 오래 남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 돈을 쓰지만 곧 만족감은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쾌락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죠. 이 나이에 돈 아껴서 뭐 하려고? 이런 말은 더욱 위험합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은퇴 후 삶은 길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소비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협합니다. 과학적 근거. 쾌락의 쳇바퀴.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서 얻는 행복감은 일시적이며 곧 다시 새로운 쾌락을 찾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출처 브리크먼 P 앤드 캠벌 D. T. 1971. 허다닉 렐러티비점 언드 플래닝 더 구드 서사이어티. 현재 편향. 사람들은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세일러 R. H&SUNSTINC R. 2008.
너지 임프루빙 디시전즈 어바우트 헬스 웰스 언드 해피너스. 3. 잘못된 투자로 이끄는 묻지마 투자 전도사들. 묻지마 투자 대박의 기회. 이번에 내가 투자한 종목 대박 났어. 너도 같이 투자할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친구 따라 투자했다가 쪽박 찰 수 있습니다.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묻지마 투자 전도사들은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해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도록 유혹합니다. 지금 투자 안 하면 후회할걸? 기회는 지금뿐이야.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는 묻지마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손실 회피.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묻지마 투자는 손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출처 KAHNMAN D&TVRSKY 1979 프라스펙트 시리 앤 어넬러서스 어브 디시전 언더 리스크. 밴드웨건 효과.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현상입니다. 묻지마 투자는 밴드웨건 효과에 휩쓸리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콜르먼 A. M. 2001 딕셔너리 오브 사이칼러지. 은퇴 후 황금기를 위한 현명한 선택.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기. 우리 함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할까?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는 건 어때? 봉사활동 같이 해볼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당신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함께 건강한 취미를 즐기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추천 도서. 행복의 기원. 서은국.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뇌과학, 진화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행복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넛지.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작은 넛지의 힘에 대해 알려줍니다. 은퇴 후 현명한 선택을 위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팩트 플리스. 한스 로슬링.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돕는 책입니다. 부정적인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도록 이끌어줍니다.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황금기를 만들어 나가세요.